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돌파하면서 지난 2018년 10월 2일 이후로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의 힘으로 오른 장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 2,300선을 넘어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지표들도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3, 4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 이슈들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0를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로 생중계된 온라인 언팩 행사에서 실제 펜 같은 느낌의 S펜이 적용된 갤럭시 노트 20와 전작보다 더 커진 새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2를 선보였습니다. 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탭 S7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네,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신규 부양책의 내용에 대해 일부 양보를 하는 등 진전이 있다고 CNBC 방송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부양책을 두고 서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는 등 아직 합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실업급여 지원을 주당 $400로 하고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3분기의 경제 회복을 예상했지만 회복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현지 시간 5일 3분기의 경제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지만 경제 활동이 지난 2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2021년 말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디즈니의 실적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디즈니는 주당 8센트의 수익을 발표해 64센트 손실을 전망했던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서면서 8%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월의 최고치를 단 2%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외 시장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1% 이상 강세 나타냈습니다. 26,000선에서 27,000선까지 올라갔고 27,201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네, 간밤에 대형주들 강세였습니다. 이와 함께 S&P 500 지수가 3,300선까지 올랐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지난 2월의 최고치를 약 2%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 0.5% 상승했습니다. 이제 11,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눈에 띄는 종목 당연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일단 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GSK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위탁 생산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미 7%가 올랐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81만 원대까지 현재 오른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강세였고 LG화학 실적에 힘입어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부분 상승이었습니다. LG화학 67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어제 삼성 SDI의 상승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 SDI LG화학보다 어제 강했는데 12%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입니다. 46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진단키트를 유럽에 수출 계약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4% 넘게 어제 급등을 나왔고 3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요일에 급등세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헬스케어 6% 가깝게 상승했고 CJN이 0.5%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6% 가깝게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는 결국에 빨간색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HLB 3% 넘는 급등, 제약도 마찬가지로 5% 가깝게 급등 흐름 나왔고 어제 증시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 비앱 5% 넘게 급등하면서 15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이었는데 펄어비스 어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게임 종목들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펄어비스뿐만이 아니라 넷마블도 어제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었죠. 이외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이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KNW 3% 가깝게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72,8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대체 자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만 원대에 진입이 됐는데요. 올해만 비트코인은 52%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만 하더라도 7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이제 1,400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48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존은 등락폭이 좀 큽니다. 오늘 10% 넘게 급락하면서 14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증시까지 모두 함께 가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이더는 현재 3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대부분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모네로 1% 강세 나타내면서 1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11,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은 일단 막판에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11,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고용 불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지수가 상승했다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고요. 다만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고용 지표나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관련돼서 나스닥 지수가 11,000선을
찍었고요. 뭐 장중 밀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11,000선에서 소폭 하회한 0.52% 상승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나 각 그 지수들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경제 지표가 얼마나 호조됐냐 이런 부분도 오늘 시장에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또한 실적 그리고 부양책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예상보다 좀 부진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조 속에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관련돼서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발한 시점부터는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장이 윗방향으로 갔다.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소위 애널리스트 또한 그 경제 전략가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방향이 여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강조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랠리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뉴스를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달 비농업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용자 수 변동이 있었는데요.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이번에 7월 달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약 150만 명이 넘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1,500K가 있죠. 150만 명이 넘었을 거야.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 기대치보다 적습니다. 16만 7천 명이기 때문에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가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을 딱히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종목에 대한 실적이 좀 리뷰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랠리, 그러니까 1971년 이후에 역사적인 신고가의 어떤 그런 구간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리딩과 트레이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세부적인 종목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상 디즈니가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좀 부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막상 여러분이 시장의 기대치, 즉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아졌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8%대 급등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애플입니다. 애플 뭐 지난 시기에 이제 액면 분할이죠. 뭐 4분의 1로 액면 분할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주당 446달러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에 대비해 보면 약 6배 때론 7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의 1위 종목은 애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디즈니의 실적 상당히 어니서퍼리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기대의 어떤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존슨앤존슨 이 종목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109달러대, 지금은 약 148달러대 모습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관련돼 가지고 약 1억 회 분량, 즉 10억 달러의 어떤 공급 계약이 맺었다.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냉담한 것은 아닌가.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19 백신의 이슈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이슈로 작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둔감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최근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즉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서로 간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는 공화당에서 이번에 항공기 지원안, 그러니까 신규 부양책에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항공기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동안 보잉을 비롯해서 소위 몇몇 항공, 그러니까 아메리칸 항공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보잉의 최근의 주가를 좀 보시면요. 여전히 뭐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 즉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 상당히 둔감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메리칸항공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셨던 보잉과 비슷하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경기부양책,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정확하게 정리는 돼 있지 않지만 경기부양책 속에서 항공산업을 상당히 좀 부양시켰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항공업종이 장중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저점, 그러니까 아메리칸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5달러대, 그리고 최근으로 4달러 선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어떤 상승이 그렇게 좀 둔감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미국 나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좀 잡힌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가 있는데 한번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표현이 쓸 때마다 나왔던 특징들은 미국 주가가 상당히 좋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어떤 급등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상당히 좀 흡족하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1,800만여 명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여전히 480만여 명의 어떤 확진자 속에서 최근 들어서 이슈를 좀 보시면 좀 더 미국의 어떤 코로나19의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데일리 케이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미국에서 바라본 시각이 코로나19가 그 일별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어떤 2020년 8월 4일의 데이터가 2020년 6월 30일,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 6월 달 정도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미국의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후에 나왔던 데이터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의 코로나19가 그렇게 잡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의 어떤 지수의 급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호조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3대 지수의 상승은 투자 심리가 호조됐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금값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 금값이 2,050달러 선을 육박한 상황입니다. 간밤에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 갈아치우면서 2,04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올해 나스닥 지수가 22% 넘게 상승했는데 금값은 이번에 들어서 33%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뿐만 아니라 은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돼서 금값, 은값, 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갈까 그런 어떤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많은 평가들은 금값보다 은값이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이나 은을 떠나서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랠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비교 차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HTS가 잘 되기 때문에 비교 차트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검은색은 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요 라인은 금값, 즉 온수당 어떤 그 가격의 트렌드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금값이나 은값이나 관계없이 상당히 오래 들어서 급등하고 있다 보겠고요. 2020년 3월 말 같은 3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이때 단기간에 그 소위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상승폭으로 보면 금 가격의 상승폭보다 은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 가격보다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CNBC가 그 페이퍼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보다 은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과 은의 차이가 뭘까요? 소위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구리, 즉 쿠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 시장의 어떤 인덱스, 즉 민감도를 보기에는 금 가격보다 은 가격이 좋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려보면 산업적인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조 바이든은 아직까지는 대선 후보입니다만 만약에 이 대선 후보가 이후에 대통령이 된다면 조건문이죠. 결국 이제는 그린 경제의 어떤 약속 속에서 이렇다면 은 가격이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약세의 어떤 기조, 달러 약세 기조에 따라서 은 가격에 영향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결국은 달러 약세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금 가격의 어떤 리뷰를 좀 잠깐 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금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즉 8거래일 관련돼서 7거래일 상승했고요. 다시 한번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가격이 2,000선일 때 과연 금가격이 2,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얘기했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단위가 1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단위가 2자로 바뀐 이제 온수당 2,031달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오늘 장중에는 2,050달러, 온수당 2,050달러 갔다는 거 보면 상승 여력이 상당히 지금보다 있다 이런 얘기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수긍하는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판단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기본 팩트는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미국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그만큼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그 ATM에서 계속 달러를 좀 찍어내는 겁니다.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제는 또 다른 안전자산이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달러 대신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단 속에서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교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달러 인덱스의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빨간색의 모습인데요.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달러 대비 6개 통화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것은 반대 통화인 유로화나 그리고 뭐 그 한국의 원화도 관계 있겠죠. 달러 이외의 어떤 통화들이 강세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설명드린 건 좀 어렵다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면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면 좋겠고요. 여기에 금 가격을 다시 한번 논다 하더라도 여전히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판단을 좀 어떻게 리뷰를 좀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금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냐의 기본 팩트는 달러 인덱스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 있는데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낸시 펠로시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물 좀 잠깐 좀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민주당 소속의 어떤 낸시 펠로 그러니까 하원 의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하원 의장과 즉 하원과 미국의 어떤 백악관 측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가 미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과 좀 논란이 있는데 잠깐 좀 단어를 보실 것 같은데요. 낸시 펠로 의장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 빼더라도요. 결국 그 미국의 어떤 그 비실업자, 그러니까 실업자들한테 $600 주는데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다른 팩트를 보면 그들의 어떤 그 돈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들은 뭐 수조 원 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쉽게 조금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가 $600의 어떤 리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1,200 한국 돈으로 보면 1,400만 원 정도의 어떤 경기부양책으로 그 국민들한테 주는 것은 서로 간에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가적인 실업 부분을 민주당 보시는 것처럼 낸시 펠로우 측에서는 $600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그 미국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재무장관이죠. 미국의 어떤 재무장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600 주게 된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실업자가 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600 주지 말고 $200 주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로 바라보셔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뭐 달러 인덱스의 리뷰를 좀 잠깐 좀 들어보겠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이유는 저것입니다. 즉 무엇보다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결국 달러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만 들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 경기 부양 관련돼서 $1,200 플러스 $600 줄지, $1,200 플러스 $200 줄지 몰라도 이렇게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하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어떤 몇 군데에서는 뭐 지금 뭐 금 가격의 어떤 리뷰가 최근 들어서는 뭐 보셨던 것처럼 $2,000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적게는 지금도 뭐 $2,000 넘어섰습니다만 또 몇몇 그 연구 기관에서는 $2,300 때로는 $3,000까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300나 $3,000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부양책을 과연 쓰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지금보다 얼마나 하락할까 이런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 가격의 상승을 보시는 것보다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얼마나 하락하는지 그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금 가격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미국의 어떤 추가 경기부양책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가격을 보시면서 금 가격을 유추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 인수하느냐 이것도 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뭐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틱톡 그 뭐 15초 저는 뭐 틱톡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10대 그리고 20대가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뭐 틱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 틱톡 미국 법인이 나갈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기업과 서로 간에 그 M&A를 통해서 인수할지 이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틱톡이 상당히 좀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쓰는 이 오피스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틱톡이 무슨 관계가 있지 좀 생뚱맞다 이런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름대로 10대, 20대 타켓으로 이런 전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대치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려볼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시장의 페이퍼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상이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차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좀 둔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상 틱톡을 만약에 그 M&A를 통해서 미국 법인을 인수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을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냉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 이런 어떤 인수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둔감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더라도 영향이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주가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몇몇 기업들도 인수 의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은 공식적으로 뭐 부인을 했죠.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틱톡 관련돼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의 종목 관련돼서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경쟁자 관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동반자 파트너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틱톡이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과 M&A 한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죠. 조건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틱톡을 인수하게 된다면 소위 그 중개료라고 해야 되나요? 중개료를 미국의 어떤 국고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누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를 어떻게 이것이 실은 법적으로 전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한 얘기가 부담이 돼서 틱톡 인수를 좀 머뭇거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의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반 남았죠. 이제 15일이 되면 1단계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틱톡이 누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몇몇 어떤 종목들의 특징 등이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한다는 거 보면 틱톡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승자의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미국의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뜨거웠었죠. 근데 여기서 앵커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 주체가 지난번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로 하겠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가 또 LG화학 어제 오르는 거 보니까 나 따라 사고 싶다.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하게 되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추세로 본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또 다르게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 LG화학 등은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실 거죠, 친구들한테요? 네,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분석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떤 지수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수의 단계가 중요한 지수대를 돌파할 때 보면은 항상 시장에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존의 반도체 쪽으로 2300선을 돌파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장에 주도할 가능성이 그쪽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주겠죠.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른 게 2300선을 돌파하는 주역의 배터리 3사였다라는 데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바이오주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어제 또 관련된 수주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즘 바이오주는 워낙 뜨겁죠. 돌아가면서 제약주들 이런저런 호재로 다 동반 상승이 나오는 상황들이고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주가 움직이고 하는데 오히려 반도체 쪽은 좀 주춤합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7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이
밀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3분기는 적어도 어렵겠구나라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배터리 3사가 주목을 받는데 원래 좀 지난 뉴스들이죠. 지난 상반기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 LG와 그 전기차 쪽에서 점유율 같은 경우 사용량과 관련 배터리 사용량입니다. 사용량과 관련된 점유율을 봤을 때 LG화학이 1위, 그리고 나머지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을 합치게 되면은 전 세계 점유율이 35%까지 나옵니다. 즉 이제 막 떠오르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35%대까지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의 한국 업체들의 동향이 크다, 동력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들은 놀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CATL, 뭐 BYD 같은 이제 중국 업체들도 아직 건재하다. 여전히 뭐 시장 1, 2위권을 다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죠. 특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 관련된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 못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냥 내수용입니다. 어떤 전기차 시장이 워낙 중국 자체가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거기다 이제 버스라든가 이제 어떤 트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 계속 전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이어지는 대표적인 중국 내수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만 가져가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중국 내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쌓은 다음에 해외로 나가야 되겠죠. 해외로 가서 지금 안 먹힌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어떤 지금 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채택해서 쓰는 업체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너네끼리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수 쪽에 대한 부분들만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나 두 번째 지금까지 1위로 알려져 있는 파나소닉이죠.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 어떤 기대감이 높고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때문에 큰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망해간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물어져가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회사를 테슬라가 간신히 구제해줘서 이제 막 어떤 전기차 쪽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파나소닉이 다른 쪽으로 또 뚫을 수 있겠느냐 의문이죠. 미지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독자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테슬라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LG화학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더 물량 확보가 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어떤 떠오르는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배터리 3사가 기대감과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과거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투자만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채가 3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사에서는 지금 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약간 우려감도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올해 하면 1조 정도 나오겠죠. 한 순이익이 올해 1조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PER 계산하게 되면 뭐 45조, 한 50조 된다. PER 50배다.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80조가 나오고 있는 시가총액을 실적 관련돼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이 단순 비교는 단순 해석은 비싼데 상대적인 그런 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채 규모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성장하는 산업을 봤을 때 일단 투자를 계속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율을 끌어올릴 때까지는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적자만 보던 쪽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율까지 받쳐줘서 효율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돈 버는 단계죠. 그래서 아마 LG화학의 숙제는 지금 부채 비율이 많다고 걱정하는 것보다 이제 돈 벌기 시작해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투자만해서 나왔던 부분들에서 어떤 규모의 경제가 도달해서 이제 순이익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저희가 확인해야 되고 평가해야 될. 그러니까 즉 이제는 개수가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통 이번에 이수전지 관련돼서 LG화학이 한 900억, 1000억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1500억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 때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2, 3천억대는 꾸준히 나온다는 부분이 확인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시장이 더 환호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기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3사 물론 아직 삼성 SDI가 갈 길이 조금 멀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이 스마트폰 쪽이 많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세계 배터리 회사 중에서 늦긴 한데 기업 분위기는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상황 쪽에서 중기적인 방향성은 상승이 맞습니다. 계속 가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속도 조절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속도 조절을 또 이용을 해보자라는 관점은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큰 그림은 중기적 상승과 함께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시총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관심 주는 LNF, ESS 쪽에 소외를 많이 받았다가 이제 평가가 다시 이어지는 종목이죠. LNF라든가 S&T 모티브는 한번 지난번에도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어떤 전기차 구동 모터 쪽의 핵심 부품 회사죠. 이쪽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짚고 왔습니다. 특히나 LNF, S&T 모티브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5분 전에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9,52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9,100억 원대였는데 약 300억 원대를 좀 상회하는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97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컨센서스는 961억 원이었는데 역시나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42%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네이버도 호실적을 발표한 뒤 이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관련한 주가의 흐름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소재 게임사인 미투젠이 5일부터 6일간 이틀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투 시리즈네요. 미투젠, 미투온. 네, 그래서 미투온에 인수가 된 회사죠. 그래서 한 50% 미투온이 갖고 있고 소셜 카지노 그리고 또 캐주얼 게임 솔리테르 트라이픽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저도 이쪽은 캐주얼 게임이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근데 게임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면서 최근 5년 동안 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면 39%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캐주얼 게임의 특징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약간 매니아보다는 약간 시간 때우기 성격의 게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어떤 해보는 그냥 괜찮네라는 관점 쪽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매년 이렇게 한 평균 성장률이 39%대, 영업이익률이 40%대 괜찮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모 희망가를 지난번에 시도를 했다가 좀 수요 예측률이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예측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철회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를 낮췄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낮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요 예측 쪽에서는 최상단은 27,000원대 결정이 됐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대주주가 보통 보유예수 기간, 즉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기간이 1년인데 지금 이 회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상장 후 유통 물량이 27%밖에 안 된다. 약간 수급적인 관점과 함께 기대감이 높고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9월 달에 이제 IPO가 진행이 되면서 나오기 전에 또 하나의 게임주의 중요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적자만 현재 1,500억 원대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항공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제가 주변에서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갔는데 그나마 안 올라간 게 뭐 화장품부터 뭐 면세점, 항공주 이쪽은 사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문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막습니다. 제발 그쪽 가지 말고 지금 살 거 훨씬 많으니까 안 간 걸 보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가는 쪽에서 비중 맞춰서 움직여라고 말씀드리는데 항공주는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관점 쪽에서 기존에도 벌써 안 좋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오는 LCC 같은 경우 나라는 조그만데 LCC가 이렇게 많은 회사가 나는 상황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니냐 이런 상황 쪽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죠. 지금 LCC 업계는 가장 큰 중요한 흐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고 게다가 이제 보유현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막 하기 시작하죠. 유상증자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기업이 현금이 없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증자를 한다. 이거는 가장 큰 악재입니다. 거기다가 또 주식 같은 경우는 희석이 더 커져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항공주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너무 못 올라가서 움직이는 가격만 보고 움직일 상황들인데 아직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해외여행 수요까지 같이 이어지는 이동의 변화까지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산업이 구조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간에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유화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극한의 상황이죠. 이게 국유화를 했다가 산업은행 쪽에서 국유화를 했다가 자금 지원해주고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매가 갖겠다.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과거 여러 가지 회사들처럼. 근데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저희는 뭐 국유화나 어떤 산업은행의 결정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간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조조정이 이어질 때 그때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지 마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적이 좋지 않은 항공업계는 지금 당분간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는데요. 현재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앞으로 내리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내일까지 중북부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도서 지역에는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한편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차차 개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도 저녁부터 차차 개겠고요. 낮 기온은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광주 29도, 대구 30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으로도 물결이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면서 이 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